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ADHD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거 놓치는 거예요. 너 왜 이러지? 뭔가 청구서에 돈 내야 되는데 우울한 걸 꽂히다가 이렇게 청구서 또 못 쳐가지고 날짜 밀렸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겉보기에는 ADHD 증상 같잖아요.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면 정확하게는 ADHD가 아니에요. 진짜 ADHD랑 가짜 ADHD랑 그 구별법이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구별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지속성, 일관성 이런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하고 있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ADHD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ADHD라는 그 철자에 뜻이 담겨져 있는데 A, attention, D, deficit, H, hyperactivity, D, disorder죠.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을 하는 장애다. 두 가지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ADHD라고 할 수 있고요. 발달 장애 중 하나인데 그렇게 타고난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DHD의 그런 핵심적인 좀 증상이 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주의력이 좀 결핍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산만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산만하고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 하이퍼 액티비티 쪽인데 학교에서도 산만하고 집에서도 산만하고 놀 때도 산만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단 기준이 있죠. 일관적이냐 지속되냐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진단 기준으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ADHD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ADHD랑 가짜 ADHD랑 그 구별법이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구별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뭐 지속성, 일관성 이런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만 12세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 이거가 사실 제일 정확한 것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ADHD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되게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막 일하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속상하고 기분이 울적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업에 꽂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거 놓치는 거예요. 너 왜 이러지? 뭔가 청구서에 돈 내야 되는데 우울한 걸 꽂히다가 이렇게 청구서 또 못 쳐가지고 날짜 밀렸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겉보기에는 ADHD 증상 같잖아요.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서 해야 될 걸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면 정확하게는 ADHD가 아니에요. 12세 이전에 그게 있었냐 이러는데 저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산만하다고 많이 야단 맞았고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제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막 운동장에 줄 쫙 서 있으면 교장 선생님 후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반장이라서 맨 앞줄에 앉았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못 있으니까 꼬마애가 야 한소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야단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반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계신데 발을 책상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건방진 그 포즈로. 그래서 몸을 좀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릴 때도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커서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주의력이 결핍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요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게 발달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천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단상으로 보면은 후천적인 경우에는 그냥 주의력 결핍 산만한 증상이지 ADHD라는 진단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ADHD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커서. 뭐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성인 ADHD 진단 받더라도 결국은 진단 받을 때 당신 어렸을 때도 이 증상이 있었느냐 이걸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ADHD는 이게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지능하고 상관없는 진단이고요. 그 많은 발달장애가 다는 아니지만 지능하고 많이 관련된 발달장애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인지장애 뭐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지능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ADHD는 산만하고 과잉 행동적인 그 양상은 보일 수 있는데 머리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축의 내용이죠. 지능과 ADHD 증상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손해를 좀 볼 수는 있죠. 학습 환경에서. 박사님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아는 문제 다 틀리고 OMR 같은 거 카드 할 때 밀려 쓰고 뭐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아는 걸 정말 많이 틀렸어요. 저는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걸 왜 틀렸죠?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의 편차가 너무 크고, ADHD라고 해서 주의력이 결핍돼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주의를 못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에는 정말 완전히 집중을 잘하거든요. 호불호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의 성적 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근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좋은 대학 가기 좋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뭐 하나만 잘하면 좀 불리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로 뭐 손해를 많이 봤죠.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그 ADHD는 말할 때 특징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말이 좀 많고, 아니,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막 이런 게 말이 많고요. 강의할 때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적이 많았어요.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아,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막 웃고 이런 적도 많고, 삼천포로 잘 빠지죠.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저의 내면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산 얘기를 하다가 아 옛날에 근데 말이야 이 산에서 내가 되게 맛있는 김밥을 먹었는데요 하다가 김밥 얘기로 가다가 무슨 얘기했지? 원래는 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시끄러워요 좀. 입에 모터 달린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 그래서 연예인들 분 중에서도 아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은 ADHD인 것 같아 본 적도 있고. 그러면 이런 ADHD라는 걸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질문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게 극복이 안 돼요. 그냥 데리고 사는 거지. 저 나이 지금 50 넘었거든요. 대부분의 발달 장애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ADHD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좋은 점도 좀 있다?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장애 진단인데 어떻게 좋은 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면서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보완해서 사는 거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완벽한 남편은 아니야.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 남편이니까 데리고 산다. 이 마음으로 데리고 사는 거지 극복되고 완전히 뭐 치료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증상을 누를 수는 있죠. 약물 치료로. 아, 약물 치료요? 예, 약물 치료 증상을 어떤 특정 증상을 누를 수는 있는데 완치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은 그 약을 먹어서 원인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먹으면 그 균이 죽잖아요. 그거는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ADHD는 그 약을 먹는 동안 어떤 증상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내내 먹어야 돼요. 72시간 안에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뭐 완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잘 데리고 사는 게 답이죠. 이런 ADHD를 통해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박사님까지 되신 거잖아요. 네. 저 힘든 사람이에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 ADHD를 안고 결국에는 이렇게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좀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 공부를 오래 한 건데 박사학위를 딴 거니까 이게 제 ADHD 증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게 ADHD 있으면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ADHD가 뭐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알려져서 아이가 좀 산만하거나 이러면 얘가 조금 힘든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볼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ADHD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너무 이상한 애였죠. 왜 이렇게 애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여자니까 남자애가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자애인데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야단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우울불안이 생기잖아요. 자기상이 안 좋아지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추진력이 됐기 때문에 제 학문이 저의 완전 관심사가 됐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자기가 흥미로운 것과 흥미롭지 못한 거에 간극이 너무 집중도의 간극이 너무 커요. 자기 좋아하는 거는 뭐 완전히 게을러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찾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가 기억하리라. 내가 이 사소한 거를 알고 있으리라.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적지 않았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메모를 되게 많이 하고요. 모든 걸 핸드폰에 기록한다던가 그때그때 정리한다던가 그리고 물건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이렇게 몸에 달고 다녀요. 굳이 따진다면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고 나는 실수를 할 것이고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고칠 수는 없고 내가 잘 보살피면서 데려가야 될 거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과잉 행동 증상은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주의력 결핍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내주신 그 솔루션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라. 평소 주의력 결핍인데
유독 이것만 했을 때는 갑자기 집중이 팍 올라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다. 하면 그것도 좋아하는 걸 찾는 거가 될 수 있고. 저는 ADHD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문제는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죠?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실패했을 때 다시 그걸 도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타격이 많이 와요. 근데 뭘 해보고 실패하고 뭘 해보고 실패하고 했는데 이거는 재밌었고 이 분야 중에서도 요게 조금 재밌었고 이걸 엄청 많이 시도해야 자기가 좋은 걸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걸 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많이 해보라고 하죠. 예, 근데 절대로 그 결과가 나한테 타격이 오는 그런 분야는 이 마음이 안 될 거다. 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 결과가 너무 중요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해보라고 하죠. 자기의 산만함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는 걸 잘 받아들이시고. 박사님, 그러면은 이 ADHD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 내가 주의력 3만 원, 전 얘기 듣고 나서 약간 나도 ADHD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진짜 그 ADHD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거를 체크하신 후에 내가 정말 ADHD 증상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시면 정확한 진단은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가셔야죠. 그분들이 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뭐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면담을 해서 관찰을 받거나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체크리스트를 한번 하셔서 가볍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뒤에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한번 실제 정신과 의사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